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이 유행어가 되고, 그리고 퇴근 후에 여가를 즐기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게 떠오르는 세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먼저 수용하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창원 위원장 모셔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사실 저는 문화평론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문화활동가로 살아오기도 했기 때문에 정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한 어떤 바람이 굉장히 크고 기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야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을 했는데 네. 다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분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느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요, 이제 그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인이 행복한 관광 도시.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 모두가 예.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 증진에 노력하는 맞습니다. 기관인데요. 집행부의 이런 시행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문화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관광이 또 붙고 예. 체육도 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지금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시고 나서 첫 행보를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제가 기존에 이제 사단법인 중찬문화교류협회라는 그 셰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친한 분이 있어서 예. 나름대로는 이제 의정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 이렇게 뭐 너무 거창한데요. 예. 그냥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그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예. 자장면 봉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료부터 뭐 요리까지 다들 셰프들이 하시고요. 예. 저는 그냥 그 중간에 이렇게 배식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 뭐 이렇게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예. 소문이 나서 좀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하던 그런 봉사활동을 그냥 했을 뿐이다라는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던진 제가 굉장히 쑥스러워졌네요. 자, 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핵심 현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체육과 관광 크게 세 가지 분야고요. 분야는 이제 문화시설이 아직 아무래도 이렇게 좀 편중돼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렇게 도심 중심으로. 그래서 강북 지역의 문화시설들을 좀 확충하는 데 일단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예. 체육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생활체육, 요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육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거리에 가까운 10분 거리에 내에 체육 시설물들을 확충해서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하면 아무래도 생활체육도 생활체육 개인적으로도 좋지만 예. 국가적으로도 의료비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어서 맞습니다. 예. 아주 뭐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체육 분야는 또 내년 2019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을 서울에서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기장들을 개보수하고 있고요. 예. 뭐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32년도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직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광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사드 갈등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냉전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개별 관광들이 많아지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점점 분위기가 좀 더 나아져서 예. 중국 관광객들이 점점 더 오고는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 관광 분야의 침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타격으로 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저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워라벨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그 문화적인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뭐 요즘은 뭐 회식 같은 것도 잘 좀 많이 없어졌고요. 예. 회식을 해도 뭐 점심에 하든지 예. 아니면 뭐 회식을 해도 1차 예. 아니면 뭐 문화가 있는 회식 예. 뭐 또 뭐 책 보는 회식 뭐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 서울시에서는 1,000원의 행복이라고 그래서요.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즐기는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이제 시민들을 가깝게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자율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시민들이 좀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 문화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는 건데요. 예. 시민들의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앵커분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는 뭐 자주 들어가 보는 사이트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불만은 있습니다. 말씀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조금 더 집중되는 그런 정리되는. 그러니까 눈에 착 더 들어오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들은 좀 있었습니다. 좋으신 말씀. 근데 뭐 2일 가정 양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또 네.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 2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예. 가장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바로 이게 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일가족 양립이 정확히 이렇게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연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육아 출산 휴가 이런 예. 것들이 기업에서도 좀 자신 있게 예. 이런 것들을 뭐 출산 같은 것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고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뭐 절출산을 위해서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개인들이 느끼는 이런 뭐 육아 출산 이런 출산들 휴가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느낀 것들은 진짜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구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제가 직접 공연을 갖다 기획하다 보면은 애기 맡길 데가 없어서 공연 보러 가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 이런 아이들을 맡아주는 그런 어린이집이 놀이방 같은 어린이집이 생겨갖고 야 정말 좋다 그랬더니 그거 예산 없어갖고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오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제 일가정 양립을 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고 네. 이제 진짜 문화 향유라든가 체육 향유라든가 이런 것과 더 함께 연관지어서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좀 더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뭐 했거든요. 보육과 교육 쪽에서 뭐 보완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아빠들이 너무 바빠서요. 예.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가정 때문에 일하는 건데 맞아요. 가정이 등한시될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죠. 네. 예. 엄마만이 할 일이 아니고요. 당연합니다. 아빠와 같이 한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같이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들은 뭐 지역을 떠나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균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인데 네. 문화기관들, 시설들은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그 서울연구원이나 서울문화재단에서 조사를 해보면 도서관, 예.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기타 지역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도심권이나 강남 지역에 예, 이렇게 맞아요. 집중돼 있다라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강북권, 특히 동북권에 좀 많이 부족한데요. 예. 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클래식
전용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하고 또 5개 권역의 지역에 서울시 도서관 분원을 5군데를 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역 불균형, 문화시설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 현대적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5개 권역의 도서관 중에 한 군데는 아예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면 여러모로 문화적인 소외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그 집행부하고도 아주 장시간 회의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권역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청년 도서관, 문학 도서관, 뭐 여러 가지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성화 차별화를 시키는 거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각 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산 이번에 심의하면서요, 뭐 좀 저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을 좀 두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향의 어떤 내용은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도서관이 어디 가든지 그런 혜택이 있어야지 왜 그런 도서관이 따로 있는 게 더 불평등하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요. 근데 그만큼 우리 도서관의 문화가 아직 그런 인프라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들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제 더 나가서 정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용 도서관은 어떤 형태일지 우리도 잘 만나보지 못했고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은 뭐 모든 도서관이 그야말로 베리어 프리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나가기가 힘들다면 어느 한 곳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좀 특화시켜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갖다 해보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민청 강북 쪽에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그 시민청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청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문화 공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뭐 회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 시민청인데요. 제2시민청을 강북 쪽에 지금 만들었죠? 네네네. 그 우이신설 도시철도 그 라인에 생겨서요.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아이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되게 좋다고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제3시민청을 계획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서 한 3천만 원 예산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3시민청, 제4시민청, 제5시민청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은 없고 다뤄야 될 것들은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뭐 그 예술인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보면 38%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70%가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비임금 노동자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1,000만 원 이하의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예술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 어떤 분한테 배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암암리 그냥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 지원 사업과 서울형 예술교육, 생활문화 활성화, 서울시민예술대학 등 2019년도에는 약 19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지원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준비를 했는데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내년에 열리는 그 100회 서울체전 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전국체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 전국체전 부분은 워낙 이제 경기장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래요? 인프라가 네. 제일 좋다는 서울시에서도 어허. 예, 부족해서요. 아무래도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예. 다른 지역, 예. 저 경기장을 빌려서라도 예, 예.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많이 투여되지 않은 예.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시간은 다 됐거든요. 아, 그래서 벌써요? 예, 뭐 사실 워낙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라서 네. 충분히 얘기를 듣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훈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